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연합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밤 10시 24분에 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를 통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입니다.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엊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 갈등이 봉합되면서 그건 임시봉합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봉합 여부가 완결이 되려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해명,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회, 비대위원직 사퇴,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어제부터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야 이게 완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완승이나 완패,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압한 형식이 되거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자기 뜻만 관철시켰다거나 이렇게 되면 완승이나 완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상처를 받죠. 그거는 오는 총선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이 국민 여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쪽에 가까운 쪽으로 결론이 나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시 24분에 연합뉴스에 기사를 썼다는 거는 이 통화가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마 저녁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제 낮 동안 계속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 간에 이런저런 교감이 있었고, 그 교감의 결과로 자, 이렇게 하자.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실에서 메시지로 전파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나 공식적인 그 일이 되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 기법이 연합뉴스는 기사를 공급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자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통화를 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 용어로 하면 흘린다는 거죠. 아,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겁니다. 이게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언론사에 전파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고, 자, 그럼 윤 대통령은 왜 여기서 윤 대통령이 양복 카드를 빼들었을까? 여론 악화죠. 여론 악화. 어제 제가 YTN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면접조사에서 국민의 69%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절반 정도가 대통령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물론 입장 표명과 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69%라는 거는 거의 길거리 나가보면 거의 전원이 입장 표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과거보다 훨씬 더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참모들도 건의를 했겠죠. 이게 최근에 대통령실 안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을 점검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제기,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발언, 이게 국민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서 발언을 한 건데 마치 그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압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악화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뭉개고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제 지금쯤은 그런 판단을 참모들도 했고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도 대담을 할 것인지, 대담을 할 경우 어디하고 할 것인지,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다른 계기를 활용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유력하게 대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대담을 하는 곳은
KBS가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일단 덮였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냐?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갈등 봉합열차 그 후라는 유튜브에서 그냥 김건희 명품백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 단계로 그냥 회귀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귀하면 안 되고, 자, 이 문제를 적어도 풀어야 한다. 푸는 방식은 뭐 앞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보됐다는 걸 의미한다, 봉합열차라는 것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거대로 지금 푸는데 공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 첫 번째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꺼내들었다고 봅니다. 정면 돌파한다, 내가 직접 설명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하고 끝, 이렇게 될까요? 그럴 리는 없죠.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 수위입니다. 수위.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는 게 되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이 부분에 관해서 진정성 있게 머리를 숙이느냐. 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나오면 사태는 더 악화된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보면, 자, 김건희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서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몰카 공작을 벌였고, 그 함정에 김건희 여사가 빠졌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여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거 다 맞습니다.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뭐 목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디서 칼럼에 썼더만, 하여튼 목사라는 사람이 그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부친이죠. 부친과의 인연, 뭐 내가 옛날에 뭐 어쩌고 그걸 강조해서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약간의 일종의 위장 친분이겠죠. 위장 친분을 쌓아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를 선물하는 디올백 파우치, 그걸 선물하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손목시계에 몰카를 달아서 접근을 했다. 그것까지는 대부분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걸 모르고, 이 목사가 이런저런 화려한 그 언변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파우치백을 놓고 가니까, 그거를 어찌할 줄 모르고 엉겁결에 그냥 받았다. 요 정도까지는 아마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죠.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명품백을 던져놓고 갔다, 이렇게 이제 일부 아마 그 친여 매체들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던져놓고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담장 너머로 던졌나요? 놓고 간 거죠, 놓고. 그런 표현 하나 자체가 저는 국민 정서를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놓고 간 거죠. 다만 놓고 간 뒤에 김 여사가 그걸 풀어봤는지, 아니면 들고 다녔는지, 아니면 그대로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 중인지. 왜 그러냐면 그걸 건넸을 상황은 2022년 9월인데 서울의 소리가 이거를 폭로한 거는 2023년 1년 한 2개월쯤 지나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파우치를 들고 어디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났을 때 그거 사진을 딱 찍어서 내가 준 거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이래 하려고 했는데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안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폭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설명할 부분은 우선 받은 경위는 대략 설명이 되어 있고 피해자라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에서 그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 받았으니까. 그리고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함정 맞는데, 함정. 근데 국민들은 함정에 빠진 사람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정에 빠진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빠진 사람도 잘못이다. 왜? 아무리 자기랑 가까운 사람,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사람이 와서 현직 대통령 부인한테 선물, 고가의 선물을 300만 원 정도 되는 그 선물을 주면 함정이든 뭐든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거절하지 못한 것. 아니, 자기 친척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걸 거절하지 못한 것. 이게 이제 함정에 빠진 건데, 거절하지 못한 거는 잘못이죠.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이제 야당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공격할 겁니다. 지금 공격할 준비가 돼 있죠. 아마 경우의 수를 딱 1, 2, 3, 4 이렇게 해놓고서 이때 어떻게 공격하고 이때는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공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계속 지금 다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겁니다. 준비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통령실에서는 또 예상되는 방어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약간의 하여튼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이 해명, 이게 여야 공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위반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에 그 공직자의 부인이 그걸 받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거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근데 야당에서는 또 뇌물 얘기를 하는데, 뇌물 얘기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그 파우치백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하고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아마 앞으로 그런 얘기를 또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실은 무슨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뇌물죄로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뇌물죄는 부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해주겠다. 설령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실행이 안 됐다, 그렇게 되면 뭐 미수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예상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해명하면 끝이 아니라 해명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공방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매우 정교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하튼 윤 대통령은 정면 돌파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